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의 배장 정몽주입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팀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지금하고 10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요. 10년 전보다는 제가 K리그 경험도 아주 많이 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울산 팬들, 처용 정사 이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자, 이강인 살짝 찔러줍니다. 황인범이 전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이 나옵니다. 중원 사령관 황인범의 동점골.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자, 지금의 이 골은 정말 중요한 골이었어요. 자, 부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대표팀에 자, 뒷공간 열렸고요. 황인범이 달려갑니다. 가운데 있어요. 황인범 줬어요. 오연규 자신의 이름을 증명합니다. 오연규의 뒷공간. 대한민국 역전입니다. 자, 야, 이 뒷공간에 의한 오연규. 원샷 원킬 오연규입니다. 니코 곤잘레스 다시 메시 골입니다. 이거야 드디어 나옵니다. 리오넬 메시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해트트릭. 왼발 구석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축구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걸리면 골입니다. 노사가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1대1 구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노사 밀어주고 크로스. 월드컵 첫 득점입니다. 21세기 노르웨이의 첫 번째 월드컵 참가 무대, 역시나 득점자는 엘링 홀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A매치 통산 56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롯해서 탑 골키퍼, 여러 골키퍼들이 이제 크라스입니다. 자, 스피드. 자, 열렸어요. 여기서 로카디아.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크라소. 코베레시아. 와, 이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와, 퀴라소가 독일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노이어 얘기를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이게 골이 됐어요. 이번에는 코베네시아의 골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28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지금 오랜만에 이 한 주를 좀 약간 건너뛰다시피 해서 약간 섭섭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패널들이 아니 우리 K리그 방송이지 월드컵 방송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체코전은 그래도 댓글 타임으로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전이 끝나고 저녁에 그 화풀이 겸 술 한잔 하면서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됐죠? 축구 정말 오랫동안 K리그를 지켜봐 주신 축구팬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전북
팬으로서 30년 이상을 지지해왔던 아제사쿠라고 합니다. 예. 이거 혹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이거든요. 2019년도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때 근데 그게 기념비적인 방송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2만 명을 청취자 2만 명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2만 명을 넘긴 방송에 출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로 그때 부천 헤르메스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옥의 연골 환영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이 정말 그 상당히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났던 방송이었는데 참고로 나이가 똑같으십니다. 헤르메스 회장님과 본인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전북팬과 부천팬들이 부천팬 두 분이서 해줬던 그 방송이 조회수가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 아직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고요. 그래서 화풀이 겸 이게 술을 좀 걸쳤어요. 근데 솔직히 많이 안 먹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많이 안 먹었는데 화가 나니까 많이 먹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술을 솔직히 거의 안 먹었거든요. 아니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술을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좀 뭔가 청취자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술 먹었다고 술을 별로 안 먹었지만 술을 먹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멕시코 경기 우선 요거부터 얘기할까요? 체코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한번 그래도 축구를 얼마나 보셨는지 이것도 한번 좀 아제사커님이 엄청 오래 보셨잖아요. 얼마나 보셨죠? K리그를? K리그를 1990년대 중반부터 봤으니까 대충 30년이죠. 네, 그러니까는 30년 만에 좀 또 이렇게 되게 화나는 축구 팬은 별로 근데 그닥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전북이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또 올해 그래가지고 여튼 체코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저희 방송이 참고로 체코전부터 방송을 못했거든요. 체코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번 하이라이트는 멕시코전이겠죠. 예,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한번 얘기하면서 나눠보죠. 일단 체코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경기 전 기준으로는 기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뭐 잘해야지 비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기력 자체도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좋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이긴 거 자체도 그 운이 좀 많이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겼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체코는 이길 것 같았어요. 체코는 솔직히 이길 거라 생각했던 이유가 이게 체코가 준비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엉망이고 싶어서는 아니었겠지만 뒤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고지대에 적응도 안 됐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멕시코전 끝나고 황인범 선수가 좀 욕을 먹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날은 그러니까 멕시코전은 좀 억울하다 생각하고 황인범 선수가 잘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고 뭔가 그렇게 못한 선수가 아닌데 괜히 욕먹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인범 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쉴드 치게 되는 좀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날은 그 체코전 때는 1골 1어시를 하면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좀 반가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 황인범 선수가 이날의 최고의 MOM이 아니었나.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그 선수단 전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좋은 감독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좋은 감독이란 거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고 상대편이 못하는 걸 더 못하게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을까. 성남 FC가 예전에 잘했어. 성남 1화가 잘했었죠. 그런 그렇죠. 거. 예.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할 때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끝까지 올려줄 수 있는 감독이 제일 잘하는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근데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지, 활동량도 좋지, 번뜩이는 재치도 있는 선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투지도 어마어마하니까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머리 부상 당했었거든요. 예. 붕대 투혼했는데 하다가 붕대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붕대를 던지고 그냥 뛰는데 저 터프함 내가 반했거든요. 우리 전북한테 지금 현대 필요한 선수죠. 그래요? 전북에는 그런 선수가 없나요? 예, 투지가 예전에 없는 선수? 최철순이 있었죠. 맞지. 최철순 같은 좀 막 예. 파이터 있고 뭐 꾸준히 해주고. 예. 예. 어쨌든 그런 류의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웃긴 거는 내가 경기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거는 황인범에 대해서 제약이 걸리고 있구나
이걸 똑같이 생각한 게 선수단 전체한테는 제약이 걸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또 체크오전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운 좋게 골을 넣고 어시도 하고 그랬는데 황희모 선수 갖고 있는 탤런트 전체를 다 뿜어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이겼다는 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홍명보 감독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보다 훨씬 더 강성이시거든요. 그 아제스타커님께서 압도적으로 싫어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마음에도 없이 홍명보를 살짝 싫으실 거예요. 많이는 안 할 건데 근데 너무 이제 저도 저희 방송에 이제 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왜 저 사람이 그동안 홍명보 욕을 그렇게 놓고서 왜 홍명보 시리드를 지지라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더 강성이시기 때문에 반론을 해야지 또 토론이 되니까 제가 살짝은 홍명보 감독의 쉴드를 좀 치겠다. 그런 말씀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이 저는 반대로 멕시코전은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져서도 있는데 체코전은 그래도 결과론 쪽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체를 한 게 좀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연의 일치고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체코전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박문성 해설위원 같은 경우도 홍명보를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들도 솔직히 이번 교체는 과감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도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니까 좀 그러긴 하네. 아무튼 근데 이거 부분만큼은 성공 못했으면은 개용을 먹었겠지만 이런 강단 있는 걸 해서 결국 결과를 냈으니까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저도 체코전에 한해서만큼은 저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인데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체코의 특징이 뭘까요? 강점이 그 높이죠. 네. 근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연규 선수죠. 오연규의 예. 특징이 뭐죠? 그 다부진 체격에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 아닐까? 높이도 좀 있고. 그쵸. 예. 그러면은 과연 체코한테 이게 어울리는 원래 매치업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반론을 하자면 아마 제 반론이 금방 아마 또 다른 반론으로 갈 것 같긴 한데 허를 찔렀다. 높이로 승부 안 하겠지. 그렇게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손흥민으로 뒷공간을 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연규로 바꿔서 얘는 왜 이래? 갑자기 해가지고 당황해서 골을 먹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백적관두의 그 싸움에서는 예. 1인치의 싸움도 아니고 1cm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깻잎 한 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에 체코의 컨디션이 어땠죠?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고지대 적응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3주 전에 와가지고 적응 다 완료된 상황이었고 플러스 알파 당일날 예. 어떤 일이 있었죠?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체코 선수단이 어떤 일이 있었죠? 당일날? 이동 수단에 문제가 있었죠. 예,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그런 예. 것도 있는 상태였고 네. 오연규가 골 넣는 타이밍이 언제였죠? 막판이었죠. 그쵸. 예.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 한 초중반부터 이미 체코 선수들은 이미 몸이 망가져 있고 잘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다리에 모래주머니 한 3개, 4개를 이렇게 쥐고 다리가 풀리고 고지대라. 진흙밭에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오영규 선수가 들어갔다. 그거보다도 저는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들어갔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한 거예요. 결과론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결과론 얘기하겠죠. 근데 결과는 운 플러스 실력인데 운이 더 많이 개입했다 생각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는 원래 항상 선수도 많이 까는 타입이었거든요. 네. 이번 대표팀에서는 선수를 까고 싶지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나오는 그 결과가 운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였습니다. 뭐 이따가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다. 김승규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실수였으니까. 실수죠. 멕시코 예. 여튼 감독이 마음에 안 든 거는 다 똑같고 뭐 이런. 근데 체코전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저는 솔직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는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인정하고는 갈 거고 지금 아제사커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은 인정하고 가겠다. 요 정도는 있고 뭐 이제 멕시코전으로 지나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면은 오영규 선수가 알고 봤더니 남양주에 그 추어탕집 근데 놀라운 게
이유식으로 추어탕을 먹을 수 있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조기 교육을 추어탕으로 시켜가지고. 기력이 좋겠네. 근데 추어탕이 몸에 좋긴 한가 보죠? 아, 기력이 아주 좋고 아, 그런가요? 거기에 깻가루 뿌려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이제 아재들한테는 아재사커답게 저희 같은 아재들한테는 추어탕이 대박이죠. 저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도 추어탕을 살짝 먹였거든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갈아서 먹으면은 예. 표도 안 나왔고 소주 예. 안주로 최고입니다. 예, 소주 또 먹고 싶네. 한 잔 이따 하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좀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월드컵 전반적인 거 하면서 이제 오늘 경기를 좀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6월 19일 20일이구나. 6월 20일 금요일. 19일인가? 내가 좀 착각했네요. 예, 19일 맞네요. 19일 금요일 이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혹시 그 중에 저는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그 퀴라소와 독일 경기가 전 재밌게 봤었거든요. 예. 예, 그 경기가 재밌게 보는 게 우리랑 인연이 있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그 퀴라소의 그 감독을 맡아서 그것도 사실 사연이 있더만요. 아실 것 같은데 예. 청취자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그만두셨다가 이거는 이제 저희 청취자이신 여자나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따님이 아드보카트의 따님이 암 투병 중이어서 맞아요. 딸을 돌봐야 되니까는 잠시 이제 퀴라소와 눈물의 이별했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호전이 되고 완치가 돼서 다시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는 이것도 정말 드라마 같았고 그리고 퀴라소가 독일과 붙었는데 그 물론 대패는 했습니다만 그 첫 골 역사전에 첫 골 넣었는데 그게 1대1이 되는 동점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결과만 아시는 분들은 아니 뭐 독일이 대승했으니까 설렁설렁하다 한 골 어쩌다 먹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1대1이 되는 동점골이었거든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와 이게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막판엔 결국 어쩔 수 없이 레벨의 차이로 7대1까지 됐는데 저는 그 경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장단점이 뚜렷했는데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우리가 순서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 축구가 좀 재미없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재미없어졌죠. 그리고 골도 좀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피파가 골 많이 나게 하려고 이렇게 격차 나는 팀이라 해서 대량 득점을 하게 하는 막 그런 게 있나라고 했는데 여튼 그래도 장점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보통은 보기 힘든 팀을 월드컵을 통해서 이렇게 퀴라소란 이 나라의 축구를 우리가 언제 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보게 됐었고 퀴라소가 15만 명밖에 없는 작은 나라인데 그쵸. 이 15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했더니 그 경상도에 안동 있죠. 안동시가 15만 명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명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월드컵에 나간 거야. 본선에. 그것도 물론 대패했지만 독일을 상대로 골 넣었어. 이거 보니까 15만 명이 아니라 15억인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15만 명의 이 나라도 월드컵 나가서 독일을 상대로 골 넣었는데 그럼 이 정도면 중국은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닐까. 사실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인구 없는 이 퀴라소 같은 이런 불쌍한 것들도 나가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대인배야 중국이. 우리는 나라의 중심이 해가지고 일부러 안 나가는 게 아닐까.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좀 신기한 해석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이라는 게 나라가 너무 커갖고 소국이라 부르기는 어렵고 중간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대인배는 아니야. 속 좁아갖고 대국이라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국인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저는 중국을 포장하고 싶어가지고요. 중국 셰셰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중국을 막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중국을 좀 편들려고 했었는데 돌아서 맥인 것 같은 상황이 됐고 여튼 참 중국이 미스테리하고 퀴라소는 대단하고 그리고 퀴라소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날 그 경기에 3,000명이 왔대요. 3,000명이면은 그 나라 인구의 50분의 1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50분의 1인데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냐? 저기 한 강원도 도민이 전체가 거의 아니면 울산 광역시 인구가 통째로 다 간 거야. 월드컵 보겠다고. 뭐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심하게 말하면 야 거기 그 나라 순간 좀 그 거리가 썰렁해지겠는데 뭐 어마어마하니까 3,000명이면은 그 나라한테 어마어마한 거니까. 물론 우리 친근한 숫자죠. 우리 K리그 2부 리그가 평균 관중 2-3천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 정도 갔는데 그 나라한테는 어마어마한 거니까. 아무튼 뭐 그 감동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점에서는 단점이자 장점도 보여주는 경기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혹시 월드컵 보면서 좀 재밌는 뭐 그런 좀 관전 포인트 있었나요? 우리나라 경기로 그 사이에 있었던 거를 좀 얘기하자면 방금 퀴라소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번 월드컵의 특징 중 하나가
물론 48개국 되면서 좀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팀의 약진이라고 해야 하나? 아시아권의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경기를 체크하지 않았지만 지금 아시아권 팀들이 전부 다 잘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어요. 초반에 되게 잘. 그러다가 이라크였나? 이라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패배하면서 4연패입니다 지금. 아시아가 초반에 되게 잘했거든요. 한 번도 안 주고. 그랬다가 이제 슬슬 한국도 포함해서 뽀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승점으로 아마 치환하면 역대 최고의 평균 승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볼 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지금까지 아시아 팀이 사실 근데 초반에 되게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주도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지만 아시아로 AFC에 있으니까 네. 초반에 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8팀 이상이 9팀 나갔죠 아시아 이번에. 네. 플레이오프 됐으니까 9팀인데 이제 아무래도 질적으로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이라크라던가 이런 팀들은 힘들지 않을까, 요르단 이랬는데 역시나 이라크가 4대1로 노르웨이한테 대패를 당했고 요르단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한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연패를 좀 당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루과이가 1대1 비긴 것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일본하고 이제 네덜란드랑 2대2까지 그게 재밌었죠. 예. 정말 기대했던 경기. 저는 우리나라 경기보다 일본 경기를 이렇게 좋아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가라서 예. 많이 알 거예요. 저는 네. 진짜 일가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2강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본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하면은 16강에서 대진상 일본이랑 맞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월드컵에서 일본이랑 맞붙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팀을 월드컵에서 맞붙는 게 또 처음일 거예요. 만약 하게 된다, 성사된다면. 그러면은 이것도 항상 일본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전설의 1군 드립을 엄청 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일배입니다. 일배는 일간 베스트를 말한 게 아니라 일본 베스트 멤버랑 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실제로 일본이랑 제대로 붙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또 만나면은 제가 물론 저도 홍명보 되게 싫어하고 지금 앞에 계신 이 아제사커님도 홍명보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하겠지만 솔직히 그때는 좀 한국을 더 응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일본하고 붙으면 이기는데. 그 지면은 이제 홍명보 개 욕하고 이번에도 일본은 1군이 아닙니다.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주전 3명이 이번에 부상 같은 걸로 이제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서 경기력 자체도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네덜란드 경기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있던 월드컵 때 그 경기력이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부럽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일본 경기 재밌었어요. 보셨을 거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뭐 일본들 한번 좀 계속 눈여겨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근데 라이벌이 하기엔 요즘 격차 좀 벌어진 것 같아서 많이 벌어져갖고 안타깝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들을 좀 보다 보면은 카보베르데라는 이 나라에 그러니까 모르는 나라였는데 이게 댓글도 좀 있어요. 카보베르데의 선방 이게 사실 이게 다 그럴걸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고 근데 저도 비슷했을 거야. 제가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가 출전했는지 예선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나온 거를 좀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축구에 평소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듣는 건데 살짝 여러분들이 아니지 청취자는 알겠지만 평범한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일찍 알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카보베르데의 역사적인 첫 월드컵 데뷔전에서 이 쿠사마님이 댓글 남겨놓은 겁니다. 차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에 브로게 키퍼가 40이라고 한국 나이로 40이라 하시더라고요. 신들린 선방이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스페인을 상대로 그랬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름이 좀 그렇죠. 방송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읽지 말까?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검색하시면 되니까. 비읍 지읒이 들어가죠. 그 알아서 판단하시고 구사마님도 감히 이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월드컵 데뷔전 멀티골 축하의 혼란. 역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이렇게 하면서 혼란을 이렇게 했었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진짜 맛있죠. 그런가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시가 이제 해트트릭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면에 호날두가 그 좀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골도 못 넣고
팀은 이제 이기지도 못했고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봤었을 때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도 물론 대회 끝나고 또 그 사이에 호날두가 뭘 또 어떻게 할지 터뜨렸을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 메시가 아무래도 저번대 우승도 했고 뭔가 메호 대전에서는 판정승을 했는데 이번 대회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해트트릭 하는 바람에 역대 월드컵 최다골 기록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메시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 전에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전에 누구였던가? 아실 게리트 것 밀러였나? 같아요. 아닙니다. 열세- 독일은 맞아요. 13골이었을 텐데 게리트 밀러. 헤딩 잘하는. 클로제? 예, 그쵸. 클로제가 16골로 역대 득점 1위였거든요. 네. 솔직히 클로제 선수도 훌륭한 선수는 맞는데, 근데 이제 솔직히 좀 약간 운이 좋았죠. 골을 물론 클로제 좋은 선수는 선수예요. 리그보다도 원래 월드컵 월드컵의 단기전. 사나이, 진짜 말 그대로 그쵸. 월드컵의 사나이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메시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동률 됐어요. 16골. 오. 그래서 근데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월드컵 역사상 최다골 기록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다. 예, 메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래요? 네. 왜 안 좋아하세요? 저는 메시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마라도나를 더 높게 쳐시는데 마라도나보다 뭔가 메시가 높게 좀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농구로 치면 조던과 르브론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런가? 그럴 수도 있네. 근데 르브론도 대단한 것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예. 저는 메시가 당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대 최고지 역대 최고로 말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약간 저희가 대본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만담 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월드컵이 개막할 때 모든 이슈를 다 NBA가 가져간 거 혹시 아세요? NBA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뉴욕 닉스가요 NBA 우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우승이냐면요 무려 53년 만이랍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나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태어나서 뉴욕 닉스가 우승한 건 처음인데 뉴욕 닉스 대선이 패트릭 유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그리고 우승하면서 그때 뉴욕에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뉴욕 닉스에서 우승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던 선수들을 비춰줬는데 패트릭 유잉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절친인 찰스 오클리, 바클리 말고 찰스 오클리. 찰스 오클리, 존 스탁스 이런 선수들을 이런 비춰줬는데 정말 그 영상을 보던 분들이 되게 추억이 있었지만 저렇게 카메론 앤서니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뉴욕 닉스의 도전사를 좀 봤었는데 정말 뉴욕 팬들 입장에서는 눈물이 났을 것 같고 53년 만에 우승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NBA가 지금까지 NBA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아마 NBA 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모든 스포츠 구단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팀 중에서는 뉴욕 닉스가 계속 오랫동안 1위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2019년을 대상으로 역전이 돼서 2등이 돼버렸어요. 콩라인이 됐는데 1위가 혹시 어디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위로 했는데 만약 이번 우승으로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구단 가치라던가 이런 거. 뉴욕 닉스가 정말 인기팀, 세계적인 인기팀인데 우승을 못 해가지고 좀 요랬었는데 근데 하나 재밌는 게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 경기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기고 트럼프가 오니까 져가지고 트럼프의 저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재밌는 거는 우리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미국 국민들도 똑같구나. 트럼프가 이제 경기장 와가지고 화면에 잡혔는데 경기장에서 야유가 그렇게 쏟아져가지고 이게 미국 분들도 똑같구나.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 물가가 올랐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어디든지. 미국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NBA가 정말 티켓값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월드컵이나 NBA 이거 파이널 이게 동시에 좀 했었는데 티켓값이 2층 정말 정면도 아니고 사이드 쪽으로 거기가 1억 2천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이랬었다고 하는데 시간 우리 축구 월드컵도 그렇고 보는 시간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티켓값 생각하면은 역시 K리그가 최고다. 요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K리그 맛에 K리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고 월드컵은 좀 잘 보고 나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월드컵을 진짜 몰래 보고 있거든요. 회사분들이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일하시면서 은행에 다니는 제 친구는 농협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보고 싶어 미치겠대요. 근데 손님 응대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일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근데 저는 근데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게 월드컵을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관심들이 없고 요즘 우리나라 축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강 너무 다들 눈이 높아져서 4강 정도가 보통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저희 회사의 여자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축구 지금 예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4강 올라가면 그때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4강 홍명보로 4강?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 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축구를 안 보겠다. 네,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축구는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흥민, 이강인도 있으니까 뭐 히딩크 있을 때는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이 정도의 황금 멤버는 아니었다고는 어디서 그걸 또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저번에도 4강 갔는데 이번에도 4강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4강 가면 그때 보자고. 그래서 나 회사에서 못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월드컵을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라서 잘 보고 계신지 심히 걱정이 되고 저부터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못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몰래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하이라이트로라도 이렇게 월드컵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정말 분노의 지점인 우리가 이제 소주를 우리 입속으로 막 털어넣게 하는 그런 경기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지금 이제 녹음일 기준인 6월 19일 금요일 지금 녹음 중인 이 우리 지금 저녁이고 오전 10시에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진짜 다들 축구에 관심이 없나 봐. 우리 아버지는 11시에 하는 줄 알고 전반전 아예 못 보시고 경기 아쉽게 졌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오늘 축구했어? 이러셔서 진짜 이렇게 관심 없는 월드컵 사람들한테 관심이 멀어진 월드컵이 또 있구나.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 경기가요.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으로 40번째 경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경기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이고 해봤자 3, 4경기?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튼 뭐 정말 근데 이 40번째 경기를 여러 가지로 참 기분 나쁘게 망쳐버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그나마 멕시코는 좀 힘든 상대니까 타격이 좀 덜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인데 근데 경기가 너무 못해가지고 멕시코도 솔직히 우리가 졌는데 멕시코가 잘해서 진 거면은 내가 더러운데 멕시코도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진짜 요즘 세대 교체도 잘 못했고 역대급 최약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느낌을 제대로 들었거든요. 남아공 경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경기하는 거 보니까 야 멕시코 얘네도 좀 심각하다. 체코 다음이 남아공 오늘이었고 남아공은 다음 경기고. 제가 잘못 말했. 아니 멕시코가. 멕시코. 멕시코가 남아공 할 때도 퇴장 2장 때문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멕시코 개최국이지만 되게 못하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선 어떻게 봤는지 저보다는 솔직히 더 축잘하신 만큼 저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대준 씨랑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대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좀 더 재미있고 활력차고 이길 수 있는 축구 할 수 있겠다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녹음 전에 같이 유튜브로 보면서 오늘 멕시코 감독 했던 인터뷰를 같이 봤어요. 그 내용이 생각보다 흥미로웠고 아주 좀 직설적이더라고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다 나왔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도 다 알 거예요. 왜 손흥민을 탑으로 세우고 있지? 손흥민은 잘하는 거는 윙포드 때 제일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로 말하죠. 그게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갑갑함에 몸부림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 녹음 전에 같이 봤던 2002년 경기하고 오늘 경기 차이가 뭐였죠? 크게?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약간 이해 못 하시는데 그 야제사커님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전술을 약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움직임이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예전 월드컵 경기에서 특히 뭐 2002년이 가장 좋았으니까 움직임도 그때 어떤 선수가 볼을 잡으면 뭔가 공간을 벌려줘. 그러니까 즉 오프더볼 움직임 자체가 환상적이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볼을 가진 선수가 정말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서 있죠. 그쵸, 그런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할까 그 포지션에서 말뚝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이 계속 꾸준하게 2014년부터 계속 그 월드컵 대표 감독할 때부터 계속 이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레고 블록 다 아시잖아요. 레고 블록 살 때 직사각형 블록이 있는데 이게 아귀가 안 맞으면은 정사각형을 끼던가 뭐 마른 목골 끼던가 뭐 이렇게 바꿔 하잖아요. 근데 홍명보 스타일은 직사각형 안 맞냐? 회색 직사각형 블록이 안 맞으니까 우리 빨간색 직사각형 블록을 꼽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계속. 아, 블록이 안 맞으면은 블록에 맞는 걸 찾아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계속 그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깝한 거죠. 아, 보고 있으면은 홍명보가 IQ가 포레스트 검프 IQ가 75거든요. 네.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 막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무튼 속 시원한 분도 계실 거고. 예. 근데 이게 저는 근데 약간 그래 뭐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마음에도 없지만 홍명보 감독의 쉴드를 좀 치자면 근데 이날 저도 경기를 보면서 그 멕시코가 워낙에 수비를 촘촘하게 해놔버려가지고 그게 좀 뚫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격이 안 풀려서 못해 보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쉴드 아닌 쉴드를 치고 싶다는 생각도 좀 과연 들고요. 오늘 멕시코가 수비가 촘촘했을까 했을 때는 이게 촘촘한 수준인가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 또 하나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오늘 아마 유스틴이 처음 났던 게 아마 후반 80분 이후에 조규성 그쵸. 헤딩이었을 헤딩이잖아요. 거예요. 예. 아까 체코전 얘기했잖아요. 그 피지컬로 강점 있는 팀이 있을 때는 스피드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인 걸 말했잖아요. 과연 오늘 멕시코가 우리보다 피지컬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보다는 좀 좋진 않죠. 우리나라 피지컬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아마 맞아요. 평균 키가 180 몇일 거예요. 예, 선수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그게 아닙니다. 진짜 피지컬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리그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우리 K리그는요 생각보다 몸싸움을 빡세게 하는 정말 몸싸움을 상당히 거칠게 하는 그러니까 직관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레고 블록은 사각형을 넣었어야 그 삼각형을 넣었어야 하는데 사각형 꽂고 지랄하고 앉아 있으니까 풀릴 것도 안 풀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후반 80분에 조규성이 그 헤딩골은 못 넣었지만 헤딩슛을 했을 때 그게 저거지. 크로스 해갖고 저거지. 아마 통쾌했을 겁니다. 아니 전반부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과연 수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멕시코가 수비가 강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멕시코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감독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걱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이 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손흥민이 뒷공간을 하고 그러니까 타겟맨 한 명을 두고 동시에 쓰면은 이거 우리가 수비 어떻게 하지? 그걸 막 걱정했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은 솔직히 없다 봐요. 왜냐면 타겟맨이 되고 스피드스타가 있는 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북이 잘 나갈 때 똑같았어요. 항상 타겟맨이 있고 스피드스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공식은 깨질 수가 없는 축구라는 종목이 한다면은 영원 불멸로 안 깨지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늘 쓸 수가 있는 공식이었는데 그 공식을 안 쓰고 그러니까 레고 블록 삼각형을 넣어야 하는데 사각형을 꽂고 지랄하고 있으니까 IQ가 75인가? 우리나라 뭐 국민이 뭐 보면은 경기에서는 저지능이 있다고 하는데 난 홍명보가 경기에서 저지능인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멕시코 감독도 놀라우면서도 왜 저 손흥민을 저렇게 쓰지?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다행이다. 저렇게 안 써서. 근데 이게 홍명보 감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홍명보는 병신이다 이런 소리라고 했었죠. 돌려서 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나는 매너 있게 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거친 표현이 없었어. 근데 진짜 얘기 본다 보니까 와 홍명보를 돌려서 까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그 멕시코 감독도 그게 너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쟤네가 저렇게 손흥민이 잘 못 쓰고 있네? 그럼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손흥민이 역시 그러니까 이 체코전 때는 이강인이 기록 세운 거 아시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100%를 했었고 이날 또 손흥민은 드리블 100%.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감독도 야 정말 이 월드컵 무대에서 드리블로 이렇게 실수 없이 이렇게 하는 선수도 정말 드문다. 그래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잘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멕시코는 원래
강팀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솔직히 이번 대회 메이커 못하긴 하지만 그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뭐 멕시코를 상대로 홈에서 1대0이면 선방한 거지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멕시코의 상태는 절대 우리가 솔직히 최소한 비겼어야 되는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쉽더라고요. 전술적으로도 많이 보자면은 뭐라고 해야지? 그거 있잖아요. 아마 FM 게임 하신 분들 되게 아실 거예요. 뭐 기본 포메이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전략 막 짜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것 같은데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홍명보 감독 느낀 게 뭐냐면 FM 할 때 딱 그 포메이션만 딱 정해놓고 디테일한 거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감독이다. 그 와중에 선수만 교체하고 땜빵만 써야지 이거밖에 없는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교체하면서 성공했었으면 제가 좀 결과론 쪽이라 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 교체 카드가 오늘 맞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누가 생각나냐면은 슈틸리케 감독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슈틸리케 감독이 이게 클린스만도 생각나다 근데. 예, 클린스만도 생각나실 수 있고 저는 근데 약간 슈틸리케의 약간 비슷한 모습을 좀 봤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전술적 능력은 없는데 전술적 능력은 없는데 내가 용병술 선수 교체해서 효과를 보면은 내가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된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슈틸레케였거든. 특히 그때 당시에는 황의조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재미를 보다 보니까 근데 황의조 선수도 그때 당시에는 좋은 요즘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좋은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를 억지로 넣어놓고 막 독려하는 거 빨리 일어나서 해라 막 이러는데 이게 뭐가 시스템이라던가 상을 만들어 놓고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제 투입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슈틸리케의 모습이 아무튼 오늘 홍명보의 모습까지 약간 비슷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랬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감독 중에 슈틸레케 들어가 있고 뭐 클리스만 들어가 있지만 전 본프레레가 첫 코르 이제 꾸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프레레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3골을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본프레레는 아마 집에서도 아마 볼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 경기를 아마 비디오로 한 4,325분을 아마 보고 오면서 김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독일을 3대1로 이겼던 그 전설의 친선 경기. 아마 그러면서 추억 회상하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독부터 못난 감독이 저는 홍명보다 역대 최고의 못난 감독이 홍명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홍명보를 대차게 비판하시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경기도 끝나고 아무튼 멕시코 감독의 인터뷰를 볼 때 근데 멕시코 감독이 우리나라 상대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여러 고민을 했었던 게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창피했어요. 왜 창피하냐면은 홍명보다도 멕시코 감독이 우리나라 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니까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축구를 보면서 왜 화를 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좀 분노 게이지가 오늘 찰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었고 네, 그러네요. 그 외에 또 경기 보시면서 또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면서. 오늘 김승규 선수가 많이 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승규 선수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상황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수비수가 이름이 뭐였더라? 이기혁 선수. 이기혁 선수도 욕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황 그런 느낌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김승규 선수 아니었으면 한 3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승규 선수를 탓하기에는 또 김승규가 너무 잘했거든. 근데 이제 그 실수 때문에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되게 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경기는 선수들은 잘했다 말하고 싶어요. 아니
그 워킹데드의 좀비도 아닌데 뇌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옮겼는지 아유 1대0이었으면은 선수는 잘했다 보고 있고 워킹데드의 뇌 없는 인간들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전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 탓을 하긴 좀 그러긴 한데 맨 처음에 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둘 다 이제 근데 이제 저희 그 패널 중에 한 분은 좀 아쉬우면서도 이건 소통 미스인 것 같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터지나 하면서 아쉬워하는데 이거는 좀 이기형 미스 아닌가. 저거리에서 키퍼가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그랬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야구에서는 보통 이럴 때 마이볼 외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콜을 안 했나? 그랬는데 이제 지우 한 씨 것 같던데 보니까. 예, 근데 지우 씨가 관중이 너무 많아서 안 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가까우니까 들렸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기혁 그러니까 수비수 이기혁 선수의 좀 실수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저도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는데 김승규 선수가 콜을 한 게 맞아. 콜을 했는데 근데 이기혁 선수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를 발을 빼기도 애매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기혁 선수를 그 맨 처음에 이기혁 선수의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돌려보니까 이기혁 선수도 이거 어쩔 수가 없었겠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김승규 선수를 탓하려는 건 아닌데 그냥 냉정히 생각하면 이 부분은 김승규 선수의 실수가 맞다. 왜냐면 김승규 선수는 뒤에서 그 전체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본인이 그걸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수였다. 그러니까 골대를 비우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펀칭을 하는 수준밖에 없었을 텐데. 펀칭을 했었어야 돼. 예. 근데 펀칭을 하게 되면 세컨볼이 우리 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김승규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닌 거고 그냥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같은 존재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존중하고.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 근데 저도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오전에 그 경기 봤을 때랑 지금 약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제 생각이 맞다 이거보다는 저랑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많구나라는 생각 드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평점을 매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공식적인 이제 평점 매기는 데서도 이거는 김승규 선수 쪽에 실책을 좀 더 무게를 두다 보니 평점이 좀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그랬지만 제 눈도 정확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겠는데 곰곰이 저도 오래부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의도는 김승규 선수가 잘못했으니까 이 경기에 진 패배의 범인은 김승규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좀 상황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렸고 다만 김승규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었으면은 애초에 체코 경기도 우리가 승점 3점을 못 따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리는 하되 그 사람인지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실책을 가지고 돈 없는 이제 비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것도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름소인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그때 저 기름 쏘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저 바보 같은.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 네이버 치지직으로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제가 바빠서 제대로 못 보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볼 건 다 봤거든요. 근데 댓글창이 엄청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댓글창을 천천히 한번 보는데 이번 대회 최고의 웃긴 골. 근데 맞겠는데?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번 대회 가장 재미없는 경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얘기들이 그것도 동감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홍명보호가 들어오면서 재밌는 경기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저는 그 말 하고 싶은데. 상대는 재밌겠죠. 상대는 재밌겠죠. 그러니까 상대 재밌는데 우리가 재밌는. 코트디바르 4대0. 골 계속 넣네. 골 넣고서 화장실 한번 갔다 골 더 넣네.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는 16강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우리 16강 진출도 못 해본 팀인데 우리 16강 3번이나 간 팀을 4대5 이겨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홍명보는 남의 팀한테는 그러니까 축복 같은 존재. 살짝 역적. 그랬는데 우리 옆 동네랑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체코랑 남아공 경기에서도요. 또 남아공 선수가 또 못 나오게 됐더라고요. 또 그 진짜 중요한 선수, 그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이강인 선수 같은 선수라 해야 되나? 미드필더에 정말 중요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또 골도 넣었던 선수예요. 체코를 상대로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그 선수가 또 없다니. 그래서 우리 패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홍명보는 이렇게 운이 좋냐? 인생은 홍명보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저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은 오래 살기도 할 텐데. 만수무강의 지장은 없겠네. 네. 진짜.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우선은 요 경기 살짝만 얘기하자면 여자나느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거 새벽에 보셨나봐요. 새벽 이게 월요일날 새벽 3시에 남겨주신 3시 2분입니다. 남겨주신 댓글인데 체코 남아공 1대1 무승부 축협과 홍명보 감독이 그렇더라도 응원을 하게 되네요. 당시에는 그러셨겠죠. 날 밝으면 멕시코전 승리 시 무조건 조이 2위 확보 32강 진출이 확정이네요 라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죠. 우선은 현재는 지금 네. 확정을 못했죠. 예, 탈락도 가능합니다. 잘못하다. 호연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역대 최고의 행운이네요. 남아공 주전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 출전 불가 또 당하고.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은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근데 최소한 비겼어야 되는데 좀 뭔가 운도 안 따랐고. 오늘 경기를 보자면은 분위기상 좀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양팀 감독이 서로가 비기려고 좀 하지 않았나 게 전반전에 좀 많이 느껴졌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밸런스만 중심하면서 중앙에서 싸움만 계속 서로 잼만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형적인 재미없는 경기. 후반에서도 원래 그렇게 저는 갈 거라 봤는데 그 한 골을 넣고 먹히고 보고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고 그 여자나느님께서 이 경기 끝나고 경우의 수를 딱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 나 솔직히 48강 체제로 됐고 솔직히 4팀 중에 3위까지도 와일드카드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와일드카드 나갈 확률 66%, 탈락한 33%니까 3위면 어지간해서는 나간다 보면 되고 탈락하기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 이런 상태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거 전대회로 따지면은요 홍명보 감독이 물론 멕시코 개최국인한테 졌으니까 뭐 참작 여지 있다지만 조금 제가 좀 독하게 말하자면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걸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 한번 있었던 것 같았는데 비슷한 언제 32강 체제에서요? 예. 아니 우리 그 94 미국 월드컵 그거 말했어. 카타르 도하의 기적 말씀하신 거. 그거 말하는. 근데 그건 그래도 24강 아니었나요? 그래. 그리고 아시아 2팀밖에 안 나왔으니까. 맞아. 그거 따지면은 오히려 32강 체제 슈틸리케 때문에 불안할 적이 있었네요. 그때 신태용 감독이 어느 정도 그거 수습해가지고 그때도 8차전까지 했을 때 애매했던 좀 그런 적도 있었네요. 하긴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고 여튼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경우의 민족이다. 월드컵은 무조건 경우의 수가 있어야지. 그래 안 하면 불안하다. 도박을 좋아하고 타짜의 나라인가? 이놈의 나라. 그래서 근데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여자나님이 또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따가 닥터 사이먼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선은 멕시코는 조 1위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아공전 승리 시 2위로 32강 확정. 멕시코가 체코한테 져서 우리와 2승 1패 동률이 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멕시코가 1위고 그러니까 1위 확정된 거죠. 우리는 2위다. 그리고 남아공전 무승부 시에도 2위로 32강. 멕시코가 체코에 질 때 우리랑 체코가 1승 1패 동률로 승자승. 우리가 2위, 체코가 3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공전에 패할 시 일단 3위인데 멕시코 체코전에서 멕시코 승리 혹은 무승부 시 우리가 3위, 체코가 4위로 그리고 멕시코 체코전에서 체코가 승리 시 멕시코가 1위, 2, 3위 자리를 체코와 남아공이 나눠갖고 우린 4위로 탈락하게 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할까요? 근데 멕시코가 마지막 경기에는 과연 최선을 다하겠느냐? 이미 1위 확정됐는데. 로테이션 쓰지 않겠냐? 그쵸. 당연하죠. 토너먼트를 이제 대비해야 되니까 1위도 확정됐는데 의미가 약간 의미 떨어졌죠.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똥줄 타고 있는. 무슨 우리나라는 월드컵 항상 마지막까지 똥줄 타야 하는 무슨 똥줄의 나라인가. 홍명보 감독이 이게 항상 월드컵은 이래야 제맛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32강 가야지 본전인 건데. 사실 32강은 항상 가온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없었고 항상 갔었죠. 그쵸. 최소 32강을 갔던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이게 사실 94 미국 월드컵 때 A조가 딱 이랬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아공한테 치고 멕시코가 체코한테 치면은요 우리가 콜롬비아 꼴이 됩니다. 콜롬비아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2승 1패로 루마니아가 1위가 됐고 2위가 스위스, 3위가 미국이었고 4위가 콜롬비아였는데 그 콜롬비아가 누구를 이겼더라? 루마니아를 이겼나? 아니야. 제가 헷갈리네. 스위스를 이겼구나. 스위스를 이겼는데 그때 이제 미국과의 경기 때 정말 이 세계 축구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란 게 에스코바르 선수가 자책골 넣었는데 그래갖고 총에 맞죠. 제가 그때 보니까 그때 뉴스로만 봤는데 나중에 더 알아보니까 콜롬비아가 워낙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선수들이 월드컵 끝나고 귀국을 안 했대요.
근데 에스코바르 선수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도 도의적 책임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참변을 당한 거여가지고 아 정말 좀 안타까워. 콜롬비아 진짜 안 좋긴 하구나. 몰리나의 나라가 진짜 위험하긴 합니다. 몰리나 좋아하는데. 네, 그쵸. 그랬는데 그때 근데 정말 더 안타까웠던 게 에스코바르 선수가요, AC 밀란으로 이적 확정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선수. 실력, 그러니까 그리고 억울했던 게 솔직히 자책골이긴 했지만 그거 안 걷어내면요 뒤에 미국 선수가 있었으니까 어차피 골이야. 그러니까 미국 선수한테 단독 찬스를 하든 어차피 발은 골을 됐었, 먹는 건데. 발은 됐었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운이 없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죽지 않고 그랬었으면 정말 그때 당시 말디니와 함께 AC 밀란의 센터백 듀오를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축구 팬들도 좀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정말 콜롬비아의 자산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본인들 그 과도한 걸로 선수 기죽이고 진짜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콜롬비아한테 악재잖아요. 이런 것들 축구 팬들도 이런 것들을 홍명보를 내가 그만. 근데 홍명보는 근데 까야 제맛인데. 근데 우리 총으로 뭐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말로 근데 홍명보는 강인한 사람이라 잘할 겁니다. 아니, 내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욕 먹어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받는 정도면 나간 욕 먹어도 28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나도 욕 먹을 테니까 28억 주세요. 그것도 매년 1년마다. 아르헨티나 국대 감독이랑 연봉이 비슷한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그래 제가 알기로는요 그 월드컵 우승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감독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와. 더 받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닥터 사이먼님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우선은 좀 이거는 이제 자기 의견과 일치하는 거를 좀 가져오셨는데, BBC가 한국 멕시코전 공격력을 뭐 혹평을 했다 합니다. 이런 공격력이면은 진짜 공격이 너무, 그러니까 경기 끝날 때까지 유효 슈팅 하나도 없었잖아요. 주도는 했는데,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골을 못 넣을 듯이라고 디스를 날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옌스 선수 있죠. 카스트로프.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2경기 출전 시간 0분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예,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고 그 기존의 경기도 몇 경기 출전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기억이 나 있는데 이런 경기 때 왜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김문환 선수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김문환 선수도 투입할 정도 상황이면은 옌스가 안 빠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반은 농담인데요. 옌스 선수는 지금이라도 고려대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고대 지금이라도 고려대 입학하면은 그때 써줄 텐데, 괘씸한 놈, 대학 안 갔어? 야, 고려대로 대학 안 가겠다. 하면서 썩어봐라, 벤치에 썩어봐라. 그래서 뽑아놓고 고문시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이거. 고대 인맥. 고대 인맥. 예, 그렇게 생각해서 빨리 고려대 입학하셔야지. 2014년에 예. 홍명보가 감독했을 때도 그걸 했었거든요. 자기 원칙은 소속팀에서 잘 뛰는 선수를 기용하겠다 했는데 네. 어떤 특정 선수가 계속 공격수로 쓰이네요. 근데 그 선수는 고대였던 선수였던 거고. 그쵸. 주여, 예. 박주여 이렇게 이랬던 선수인데 예. 따봉도 잘 날리시고. 그러니까. 네, 그겠죠. 그리고 아까 사실은 이제 텍스트보다는 표로 정리된 게 아무래도 더 보기 좋은데, 논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아까 여자나느님이 한 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정리해 주셨죠. 이거를 표로 이렇게 닥터 사이먼님이 이렇게 해서 딱 보기 좋게. 근데 솔직히 탈락하기 진짜 힘들다. 진짜 우선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가 우선 남아공한테 지고, 그때 동시에 체코가 멕시코를, 이건 좀 가능성이 근데 체코도 나 지금 남아공이랑 하는 거 봤거든. 체코나 남아공 경기를 잘 봤어요. 살짝 봤는데 둘 다 진짜 못하고, 체코 감독도 좀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제가 묘사를 좀 하자면 체코가 초반 10분에 먼저 골을 넣어요. 근데 그러니까 90분 중에 10분을 먼저 한 골 넣으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80분을 걸어 잠궈. 남아공을 상대로 굳이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 경기할 때 옷 찢어진 선수가 파벨 슐츠라는 선수 아니었나요? 예. 그 정감 있는 몸매였죠. 예. 나 축구 선수는 몸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뱃살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예. 뭐지? 축구 선수의 몸매, 내가 하는 몸매가 아닌데 아무튼. 예. 근데 그 선수를
아니 그러진 않으시던데.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 걸어 잠그겠다 하다가 파벨 슈츠 선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아공이 이게 골 넣어야 되니까는 공격적으로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주도는 했는데, 그러니까 체코는 걸어 잠그고 남아공은 울며 거저먹기로 공격을 해야 돼. 여기서 지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공격을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슈팅도 정말 로켓포를 날리는 황선홍 옛날에 그 볼리비아 때 황선홍의 모두야 전 선수가 다 94년 볼리비아 때. 그래서 와 진짜 엄한데 슈팅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와 속으로 사실 나는 남아공 걱정됐거든요. 남아공이 어떤 점에서는 그 좀 미지의 팀이고 이래서 걱정했는데 아이씨 방심하면 안 되는데 진짜 방심하게 만드네. 그랬는데 파벨 슈츠를 교체에 넣었는데 만약에 원래 계속 뛰고 있던 선수들은 야 남아공 슈팅해봤자 안 넣는 거라서 안 막았을 텐데 파벨 슈츠가 적응이 안 된 거야. 엄한데 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파벨 슈츠 선수가 냅뒀으면 됐거든요. 그냥 뜨는 공인데 홈런이었는데 또 그걸 막겠다고 했다가 팔에 맞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페널티킥 내줘 1대1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감독도 선수 그 교체한 게 정말 최악의 수였고 전술도 걸어 잠그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데라는 게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맨날 경기 뛰는데 어차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큰데에 나가면은 아마 개인적으로 모두가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이 내용을 사람이 모여있는 강당에서만 이야기하더라도 사람이 얼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 머리가 굳게 되고 몸도 굳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월드컵이라는 무대도 겪어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남아공이나 체코나 둘 다 선수단 중에 월드컵을 뛴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난번에 16강을 진출했고 그 멤버가 거의 안 바뀌고 나왔고 경험도 좀 쌓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얼어있던 팀이었던 체코한테 2대1로 겨우겨우 운 좋게 이겼다. 그러면 저는 남아공도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저는 진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감독이 홍명보 네. 감독이 차라리 없었으면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감독이 홍명보라서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이 나왔네요. 그냥 선수들은 감독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경기를 뛰면 되고 홍명보 말을 다 생각하고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인 것 같아요. 그냥 감독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솔루션이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그래도 확률이 있는 거는 몰라요. 다음 주 경기 때 만약 우리가 방송할 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뭐 이래 홍버지님 죄송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건 2위 그러니까 남아공은 못 이기고 비겨서 저는 왠지 2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질 것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더라도 2위 확률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남아공 선수 제가 그 정확히 연령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조에서 아마 가장 어린 연령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2경기 정도 이렇게 뛰었으면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 벼랑 끝이라면은 다른 결과물이 아마 나올 거예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면서 아마 돌풍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저는 한 51%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책임지신다면 그 다음 방송 때 한번 잠깐 전화라도 제가 연결해서 지금도 그 결과 어떻게 되든 여튼 그래서 이제 닥터 사이먼 님이 또 친절하게 이게 2위로 올라갈 경우 3위로 올라갈 경우 누구랑 붙을지를 대략적으로 좀 해줬어요. 근데 우선 2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LA로 가거든요. 손흥민의 지금 연고 팀인 LAFC가 있는 그곳으로. 근데 이것도 참 난 진짜 홍명보가 진짜 운이 좋구나 하는 생각 드는 게 B조를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B조에 지금 이탈리아가 갈 수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결국 탈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볼 만한 팀들이 다 들어가 버린 바람에 보니까 캐나다 아니면 스위스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좀 상황이라서 저는 토너먼트는 주사위 놀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주사위가 어떤 확률 게임이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1위 될 수 있고 6위 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주사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6위 될지 1위 될지 모르는 거 저는 말하고 싶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토너먼트에서는 오히려 더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치를 낮추고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병법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명장과 졸장의 차이는 이길 때 싸우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질 때 차이가 난다고. 패배하고 후퇴할 때 차이 난다고. 저는 지금 진다는 걸 좀 가정하고서 좀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질 때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우리다운 축구, 한국 축구 원래 그거잖아. 다이나믹이 원래 코리아 풋볼의 기본 모토였는데 좀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파로 들어가는 게 또 K리그도 여파로 이어가거든요. 네. 이 모습을 한 번이라 보여주고서 좀 게임이 끝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2경기 동안 다이나믹은 뭔 다이나믹이야 무슨 다 서 있고 지라 있고. 난 체코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봐줄만 했었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우선은 웅하범님이라고 이제 계십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이분만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이거 응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들이 다 있나봐. 솔직히 저도 그 고민이거든요. 웅하범님도 이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머릿속에는 정몽규, 홍명보를 생각하면 알제리 경기 때처럼 대한민국 체코전도 2대4로 대패하기를 바랬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는 대한민국 짝짝짝 하면서 이 소리도 저절로 나오고 흥민이의 슛이 아쉽게 빗나갈 때 체코 선수에게 골 먹혔을 때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이 컸는데 임범이의 동점골 그리고 현규의 역전골에 아싸라비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저도 아직 가슴속 어디가 한켠에 뜨거움이라는 게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봅니다. 예, 우선은 PS가 있지만 이따 말하는데 우리가 좀 약간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저 둘 다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있거든요. 양가적 감정이 항상 있는 거죠. 예. 홍명보가 좋댔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저는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팀에 있는 그 선수들이 저는 내 새끼라 말하고 싶어요. 예. 뭐 내 새끼는 아니겠지만 예. 내 새끼 어디 가서 못난 소리 듣는 거 봐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내 새끼 잘한다는 거는 계속 이겨야지 잘한다는 소리가 듣는 거고. 예. 근데 잘하면은 그 홍명보가 잘한다는 소리가 같이 동반이 그러니까. 되니까 이 양가적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그냥 말하고 싶어요. 그냥 즐기세요. 홍명보는 홍명보고 까는 건 까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건 좋아하는 거고 당연히 좋아하고 저는 아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남아공 경기 때는 제가 질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멕시코한테 졌어요. 그래서 홍명보를 저희 까는 편에 속하잖아요. 기분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예, 기분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 홍명보 감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긴 걸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분이 더 더럽거든요. 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홍명보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체코전 이겨버리니까 홍빠와 홍가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다. 무슨 이거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아니고 무슨 이기고 싶은데 지고 싶은 감정이 양가적으로 드는 게 자체가. 근데 이제 홍명보 지지자도 많긴 하고 뭐 이런 분들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체코제 이기니까 또 아주 나와가지고 뭐 홍명보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런 댓글 농담이 아니라 제가 캡처해놓은 거 있거든요. 웃긴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캡처해놨는데 이거 왜 내가 지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역시 명자 홍명보 비난하는 자들은 가첩이다. 다 잡아라 북으로 보내자. 이런 댓글도 있고 아무튼 막 뭐 어이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홍명보가 돈 벌었더니 알바를 풀었나? 아무튼 홍명보 감독이 너무 그 욕을 먹으니까는 안타까웠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분열이 됐거든요. 또 오늘 또 이제 멕시코 경기를 지면서 또 평가가 달라지면서 또 이제 또 홍가들이 또 우세해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홍명보를 무능해서 저는 또 이 한편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저는 생각보다 무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능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지금 홍명보 감독을 왜 싫어하냐면은 과정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명보가 정말 능력 있어가지고 뭐 올라갔어.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어도 누구 백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 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정성이 원래 축구에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왜냐면은 이제 아제사커님과는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홍명보 감독이 무능한 건 맞아요. 무능한 건 맞고 근데 그래도 기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학습이 좀 더디더라도 경험치는 무시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그거는 그 아예 100%의 그 능력치가 0까지는 아니고 조금은 있다. 이 정도는 보고 저는 있습니다. 홍명보가 게을러졌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지금보다. 지금 이 책을 보일 예. 거예요. 제목이 뭐죠? 전쟁론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스 폰 젝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했던 그 리더는 4가지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리더는 총 4가지가 나눠져요. 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멍청한데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멍청한데 게을러요. 네. 근데 나도 그런 거야. 네, 농담이. 예. 근데 리더 중에 가장 먼저 제거돼야 할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홍 MB가 어떤 사람이죠? 근데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죠. 2014년 때 한번 기록해볼까요? 월드컵을 앞두고서 땅 보러 다니는 예, 열심히 땅 보니까 부지런한. 얼마나 부지런해. 예. 지금도 부지런하잖아요.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땅으로.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예. 너무 부지런하고 뭘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뒤통수도 잘 열심히 예. 쳤죠. 예. 불법은 원래 성실하거든요. 예.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진짜. 혐오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홍명보가 게을러질수록 우리 국대는 유리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가 게을러지는 거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줘야지 게을러진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게을러지거든요. 네. 그럼 게을러지려면 까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게을러진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축구, 우리가 즐겁게 하는 축구, 이기고 환호성을 칠 수 있는 그 축구를 보려면은 홍명보를 까야 한다는 도식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 또 재밌는 거를 한 분이 있어요. 응디방디님으로 이분이 여성 팬이십니다. 여성 귀하신 여성 이제 K리그 팬이신데 참고로 뭐 수원 삼성 팬이시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이번 뭐 K리그 전반기 리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라운드 진행하면 안 되나요? 리그 없이 너무 심심할 것 같은 6월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운세. 이거까지 읽고 갈게요. 이번 화에서 언급하신 수원 삼성 다큐를 보면서 작년 플레이오프 2경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매우 춥고 매우 더웠던 12월이었어요. 다큐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추천해요. 저도 꼭 한번 시간 될 때 주말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얘기 나눌 건데 홍명보의 오늘의 운세. 멕시코 시간으로는 경기단이 목요일이네요. 이거 공유하고 떠날게요. 이게 체코전 때 남기신 댓글이거든요. 운세대로라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조별리그 1차전이네요. 결과가 운세를 따라갈런지 내일 나오겠죠 했는데 운세가 좋게 나왔거든요. 네, 아까 아제사커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체코전은 운세가 좋아서 이긴 것도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데레레스님이 대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구독 가입 환영합니다. 저도 리그2 그냥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월드컵 노잼. 저는 생각보다는 재밌긴 했는데 여튼 저도 동의합니다. 네. 월드컵 노잼. 근데 사주 그래프라는 곳에서 홍명보 연간 운세까지 뽑아본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연간 그 홍명보 감독의 연간 운세까지 뽑아주셨더라고요. 예, 데레리스님이. 근데 6월달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체코전 때만 좋았고 6월 전체적으로 안 좋대요. 이거 우리나라 월드컵 운명이. 아무튼 계속 끝까지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곳이 더 잘 맞을지 내일 알 수 있겠네요. 그래프 보니 하반기에 운세가 다시 좋아진 것 같은데 아시안컵 개최가 2027년 1월 전에 다시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에 제발 감독직 하차하기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그 아마 1승의 업적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버티기 힘들 거라는 얘기도 좀. 근데 사실 뭐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근데 이 많은 분들이 32강에서 끝나면은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조별 리그 탈락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그 확률이 적잖아요. 그건 억가에 가깝고 예. 솔직히. 32강은 실패로 봐야 되고 16강에 올라가면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데 32강은 실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16강을 목표로 하는 팀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튼 운세 얘기까지 하면서 응디방디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명보를 응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다 보니 또 우리나라가 역전승한 거 보니 너무 기쁘던데요. 앞으로 홍명보의 운세 말고 선수들의 운세를 봐야겠어요. 예, 그쵸. 이것도 나을 수도 있죠. 예.
수원의 아들 오영규가 역전골 넣은 거에 그저 뿌듯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경기가 기다려집니다 하는데 안타깝게 오늘은 오영규 선수가 침묵을 했고 아쉬웠죠. 예,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여튼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댓글 타임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얘기를 조금 하는 걸로 하고 뭐 슬슬 이제 얘기를 마무리할 건데 남아공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리 차원에서 승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승리는 없고 한 무승부?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무승부고 전 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건 제가 예측한 거 제 바람은 한 개발라갖고 한 5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히 제 바람이고 근데 그 5대0이 전술적인 게 아니라 선수가 개개인이 개인 능력으로 5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5대0을 했을 때 팀 플레이로 5대0 넣어버리면 홍명보의 콧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20년 동안요. 월드컵 근 20년 동안 유럽 팀 외에는 이긴 팀이 없어요. 그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옛날에는 뭐 옛날 90년대 막 80년대 90년대는 유럽의 벽을 넘기 힘들다. 피지컬의 차이에서 유럽인데 지금 근데 그거 잘 말하고 있어요. 예. 토고는 아프리카 팀입니다. 그러니까 토고전 이후로요. 20년간 이제 말했던 게 토고전 이후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토고전 이후로요. 그 다른 대륙 팀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유럽 팀을 이겼더라고요. 잠깐만 유럽 지읍밥인데 아니 왜 우리한테 지금 아니 보니까 가만 봤더니 지난 대회도 뭐 가나한테 졌죠. 뭐 포르투갈 뭐 우루과이도 못 이겼잖아요. 근데 유럽 팀은 또 이겼어요. 그리고 뭐 저번에도 독일은 또 이겼어. 막 그래 버리니까 우리 독일 때 같이 경기 광화문에서 봤었죠. 예. 그때 잊지 못합니다. 끝내줬죠. 그랬는데 황홀했죠 그때. 예, 그쵸. 그랬는데 이게 저는 그 징크스가 그대로 가면은요 못 이길 것 같아서 무승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제발 그래서 이 징크스 생각하면은 유럽 팀을 만나야 되나 B조에? 스위스 아니면 보스냐? 그러니까 제가 나라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네. 그거 있거든요. 그 월드컵이 네.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나온 팀들 특징이 뭐냐면은 경험 부족? 그게 있거든요. 마지막 경기 때 이 팀을 이겨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무슨 말씀이죠? 얘네가 이 팀을 이겨 이런 느낌의 경기가 많았어요. 야, 이 팀이 어떻게 이걸 이겼지? 약간 이런 결과였단 말이죠. 오랜만에 나올 때 그게 우리가 희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긴 하셨네요. 홍명보가 너무 싫어서 근데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 양가적 감정 이거 화가 나네요. 이거 이런 상황이 자체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것들이 때문에 나온 건데 네네. 그러니까 방금은 그런 마음이고 이성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남아한테 질 리는 없죠. 저는 남아한테 진다는 거는 원래 상정 외였어요. 남아가 무조건 이긴다는 게 기본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축구에서 그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퇴장 이슈가 항상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남아한테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게다가 알제리 골 날까봐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 알제리의 경기력과 지금 남아공의 경기를 보니까 나 방심하면 안 돼. 알제리 골 홍명보는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는데 그 다음 경기를 상대니까 멕시코한테 질 것 같았거든. 근데 2014년 알제리전 때 감독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저 그거 아니까 그런 거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남아공을 계속 눈여겨봤거든요. 남아공이 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전 오히려 체코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저는 체코도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근데 전 이런 생각하는 게 한국 축구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때 홍명보를 땅끝 끝까지 묻어놓고서 그 다음에 부가참시까지 해야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시고 너무 세게 하시네. 아무튼 뭐 옹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누르고 있어.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다. 그래서 남아공이 저는 더 힘든 상대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체코가 오히려 쉽고 저는 약간 그게 더 걱정이라서. 그리고 그 홍명보도 약간 알제리를 얕봤다가 지금
데뷔를 안 했다가 망가진 거였으니까 2014년 월드컵 때도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서 남아공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멕시코한테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비기는 게 정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남아공을 봤는데 아 진짜 왜 진짜 못하네 얘네 우리를 상대로 갑자기 잘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평가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봐오니까 야 진짜 이거 우리가 퇴장 선수 변동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엉망이 뭔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이거 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 뭐라고 해야지 이럴 때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축구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홍명보를 극혐하니까 홍명보를 이제 까면서 한국이 지길 바라는 그런 거 어떤 예측을 하는데 제 마음은 언제나 한국이 이기를 좋게 생각하고 선수들이 저는 제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준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디 가고 못난 소리 듣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그거거든요. 얘가 잘할 수 있는 걸 다 알아. 근데 얘가 못하고 있을 때 화나지 않아요? 지금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비슷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복합적이고 이치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 자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부 다가. 근데 이게 아까 그 축구 얘기하기 전에 요즘 드라마 참교육이 아주 그냥 대세잖아요. 근데 이 참교육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어른들이 위에서 잘못하니까 아이들이 엇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교사거든요. 교사인데 엄청 감정이입을 보더라고요. 근데 교사들 그럴 수밖에 없겠어. 근데 와이프가 보면서 나는 웃겨가지고 웃고 있는데 옆에서 안 웃고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 있다니. 그러니까 그쵸. 저거 과장이 아니라 진짜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뭐 에피소드가 살짝 있었는데 핸드폰이 학생들이 수고하잖아요. 수업하거나 이럴 때 수업 시작할 때. 근데 휴대폰을 가라로 내는 거예요. 진짜 폰은 따로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지만 그런가 이랬는데 하필이면은 그때쯤에 저희 와이프 이 휴대폰이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긴 그러니까 중고로 사자해서 좀 추천받은 그 중고폰 가게 갔어요. 그래서 너무 새 걸 필요는 없고 갤럭시 S23 정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 뒤에서 학생인 것 같아. 학생이 휴대폰 알아보러 왔대. 어떻게 알아보러 오셨어요? 예, 제출용으로 하나 사려고요. 봤더니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는 학생인데 제출용을 사려고요. 아 그래요? 얼마 정도 보셨어요? 아 너무 싸구려는요 뽀록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10만 원 이상은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한 그 웹툰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수업할 때 몰래 봐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참교육 그거를 보고 드라마를 본 다음에 현실을 봤네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근데 이게 어른들의 탓이지 누가 탓이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참교육 보니까 이게 이 참교육의 그게 그거거든요. 교육도 관련되지만 공정성이랑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홍명보 감독이 감독 선임된 것도 약간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채팅 댓글 있고 다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전투적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투적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실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거인데 비방하는 거 봐도 근거를 같이 있고 우리 같이 비판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16강 가면 이거 다 묻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대준 씨랑 저랑 같이 2018년에 마지막 독일전 광화문에서 같이 경기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 새벽에 같이 술 마시면서 그 얘기했었던 게 그 당시에도 똑같은 게 협회가 문제 있기 때문에 협회 개혁을 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그랬잖아요. 절대 안 바뀐다고. 왜? 오늘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겼는데 씁쓸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월드컵도 잘하면은 잘해서 좋은데 또 그러면은 축하가 안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가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결과는 운을 같이 겸비하는 거고 과정이 실력입니다. 운이 언제까지 이런 말 하겠어요. 같이 가서 이게 잘하면은 잘해서 좋긴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이 왜 일을 저질렀겠어요? 결과가 좋으면 묻힐 거라는 걸 이미 그동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팬들의 시각을 바꾸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진인사다 천명이란 말 있잖아요. 인간은 노력을 할 뿐 결과는 하늘이 난다고. 우린 노력하는 것만 보자고요. 그 노력하는 우리가 보면은 그 비판적 그 관점이 있었고 이걸 못해서 잘했다 이런 우리가 평가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가지고는 좋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평가할 때는 그 다음에는 과정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 약간 첨언을 좀 하자면, 근데 그러려면은 좀 축구 인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우리 사무실이라던가 이제 주변만 봐도 지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축구를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는 뭐 이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이제 축구가 약간 매니아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면서 약간 축구 팬들이 지금 울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은 거북해요. 그냥 축구 그거 그깟 공놀이 취미인데 뭘 그렇게 열불 내고 있어. 그냥 4년에 한 번 축구 보고 말지 뭘 그 열불 내. 약간 이런 반응이야. 근데 대다수가 이래 버리니까 축협이 또 계약이 안 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개혁해야 되는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돼버리고 있는 현상이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남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별거라 이런 논점이잖아요. 원래 세상 사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어떤 가수가 더 좋다, 어떤 가수가 좋다, 그거 가지고 별것 아닌 거 싸우는 것도 있고, 누구한테는 짜장이 좋다, 짬뽕이 좋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탕수육 가지고 부먹이 좋다, 찍먹이 좋다, 서로 가지고 부모 욕까지 하면서 부모 안부를 물어가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축구 다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건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겨우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그냥 버려두고, 우리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끼리만 같이 이야기하고 그 코어층끼리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공놀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축구도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끝이 없고, 우리가 또 얘기한다고 축협이 더 계약되기도 쉽지 않고, 다만 이런 목소리가 모여서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하고, 뭐 오랜만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사실 알고 보면은 저희 패널 중에서 지우 씨가 있구나. 지우 씨가 좀 오래돼서 생각보다 울산 팬이십니다. 그 외에는 저희 패널 중에는 되게 오래 자주 이제 정기적으로 안 나오셨을 뿐이지 첫 출연 생각하면은 오래되셨기 때문에 나름은 이제 지분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대준 씨랑 축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마 우리 본 게 몇백 경기는 같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관이죠 거의 그게 또. 그리고 월드컵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2002년은 군대에 있어서 못 봤고, 2006년은 제가 호주에 있었으니까 못 봤고, 2010년에는 같이 종로에서 경기를 같이 봤었고, 2014년은 왕십리에서 같이 봤었고, 2018년에는 광화문에서 같이 봤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트리를 타오고 오랜 동안 같이 봐왔잖아요. 축구라는 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여기 청취자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 사이인데 30, 40대, 40대가 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느낄 거예요.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사람끼리 엮이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 엮일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테마는 전 축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람같이 같이 엮여갖고 같이 즐겁게 공유할 수 있는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건 월드컵이고요. 그리고 K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어지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거든요.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네요. 다 행복 못할 텐데 누구 강등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쌍욕하고 씨발거려야지.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도 좋은 것도 있으니까. 예. 한 김에 전북 팬이시니까 올해 이거 마무리하려는데 이거 궁금해서 이거 좀 물어볼게요. 올해 전북 어떻게 보시나요? 정정용 감독 만족 못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시즌 전부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러니까 아마 대준 씨도 알 거예요. 저는 모밥 시절부터 감독 잘못 뽑았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고. 네. 근데 리빌딩 타이밍 한 번 놓치면 그거 10년 간다고. 근데 그 당시 모밥 시절이 원래 리빌딩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10년 간다고. 그게 지금 장윤정 감독이 아마 그 덤탱이 쓰지 않는 마지막 단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재작년에 있던 그거는 회광반조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강도 한번 당했었는데 말도 했었잖아요. 네. 좋아하는 팀인데 불구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개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개혁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북은 K리그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럽입니다. 이런 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뭇거리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해도 안 되고. 겨우 만족한 사람 없을걸요, 근데 지금. 있겠죠. 아니,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내가 전북 팬 많거든요, 주변에. 그렇죠. 다 욕하고 있어, 지금 정종현. 내가 하기는 전북 정도 되면 눈이 높아져가지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 구단을 향해서 쌍욕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선수에 대해서 너무 비방, 부모님 안 부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왜 이 후반 몇 분에 이 타이밍에 뛰지를 그렇게 안 했냐? 옛날 과거 이 선수는 염통이 터지게 뛰었다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까내릴 때 이런 식으로 까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뭐 K리그가 지금 약간 쉬고 있어가지고 우선 월드컵을 잘 즐기시고, 근데 경기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루에 막 4-5경기씩을 해버리니까 막 정신은 없더라고요. 볼 거는 많아서 좋은데, 근데 나는 직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그원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많은 아까 댓글에서도 저희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하는 게 리그2는 하지 그래도.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리그2 팬이라서 그래서 저도 아쉬워요. 리그2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좀 아쉽더라.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월드컵은요, 우리가 시차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해서 경기 보기 힘든 거거든요. 멀어 가는데 돈도 많이 들어.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K리그가 우리가 쉬는 시간에 경기하고 가까워서 직접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찐 축구 팬은 월드컵도 보지만 그 자국 리그, 우리한테 K리그인데 이런 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직관을 정말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찐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더라고요. 역시 이 K리그를 좋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축구 생활이다. 국대 온다고 가짜 팬은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보겠죠. 그런 분들이 연극판을 많이 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K리그가 연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화도 좋겠지만 정말 재밌는 걸 볼 때는, 그리고 나만의 뭔가를 느낄 때는 연극까지 가서 보잖아요. 그게 K리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난 이게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할 얘기 오래 많았나 봐요. 예. 우선 이거 필터링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여기까지 나왔네요. 네. 이거 만약 했었으면 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원래 주간 K리그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패널들이랑 짧게 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 2시간을 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짧게 안 하려 했었으면 우리 과연 얼마나 했을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그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희 방송 딱 보여주면 놀라는 거예요. 러닝타임 뭐 이렇게 길어 막 이래가지고 다른 팟캐스트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팟캐스트 저희 방송 중에서 가장 러닝타임이 긴 방송이 우리가 아닐까? 근데 그만큼 축구 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여튼 청취자분들, 이렇게 이 전북 팬께서 홍명보를 많이 싫어하는데 홍명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죄송하다는 약간 미리 좀 불쾌하셨다면은 그래도 좀 홍명보 좋게. 감독 팬 분들한테 그냥 저를 욕하세요. 저는 그냥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저 욕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근데 저도 그동안 많이 욕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예. 오늘 실드를 치려고 했는데 저도 실드를 같이 못하고 같이 욕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저희 한 주를 쉬게 됐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댓글 타임이든 뭐든 제가 방송 또 하나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방송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528화잖아요. 근데 전반전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댓글 타임 후반전을 할 건데, 근데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오늘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좀 자제하죠 이러다가 방송이 528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왜
528인가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운명이려니 하고 방송을 좀 했습니다. 이미 이름에서도 뭔가 좀 안 좋은 은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냐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원래 팟캐스트의 장점이 원래 이렇게 아마추어 방송, 우리가 방송 심의 규정을 그렇게 뭐 준수하는 막 그런 테두리에 있는 방송이 이게 아니잖아요. 맛이죠? 예, 멋있고. 원래 이게 날것의 이런 방송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후반전에 댓글 타임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교양 없던 아지사커입니다. 감사합니다. 점막을 짚고 울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진 그대의 뒷모습에 내일이라는 약속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 검은 연기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 남겨진 주말의 꿈은 불길 속에 던져두고 누군가의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오늘도 뜨거운 사선 위에 서 있네.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부러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을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불길보다 뜨거운 그대의 심장,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눈물까지,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장갑을 조여 매며 일어서네. 영웅이라 불리지만 당신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 그 차가운 외로움까지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을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무사히 돌아와줘요. 그게 우리의 기도. 당신이 지킨 세상이 이제 당신을 위로할게요. 자,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을린 그 미소가 얼마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아, 오, 길게 했다. 완전히. 야, 이렇게 길 생각이 없었는데 한 그러니까 20분 할 거 생각했어. 짧게 하자 그랬는데. Fly away, golden wings in the sky. Lean on me, even in the lonely night. 창밖에 수놓는 노란 날개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쉬는 저기 저 꾀꼬리들 다정히 속삭이는 저들의 노랫소리가 텅 빈 내 방 안을 아프게 두드리고 있어. 난 오직 그대뿐인데 세상은 온통 짝을 지어 흐르네. 구름을 가르는 가벼운 발걸음들 나만 피모 모두가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대와 걷던 이 길 위에 나 홀로 서서 추억의 부스러기를 하나씩 주워 담아봐. 기억 속에 그대 향기는 여전히 이렇게 달콤한데 바람은 차갑게 내 옷깃 스스치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